모든 액션캠과 360 카메라 유저들의 염원 중에 하나가 바로 1인치 이미지 센서를 넣어달라는 걸 텐데요. 정보가 부족하고 가격이 안 맞아서 그렇지 사실 1인치 이미지 센서의 360 카메라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리코의 세타 Z1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 1인치 이미지 센서라는 점 때문에 예전부터 꼭 한번 써보고 싶었던 제품인데 세기 PNC에서 제품을 대여해 주셔서 써보게 됐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에 세타 X라는 제품을 리뷰한 적이 있었죠. 사실 그 제품이 이 Z1의 후속작이거든요. 그냥 Z1이라고 할게요. 그 제품이랑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타 Z1의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깔끔한 무광 블랙 컬러의 전형적인 팝시클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외형 자체는 세타 X와 거의 동일해요. 다만 터치 스크린이 없고 4개의 사이드 버튼과 촬영 모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작은 OLED 창이 있는데 세타 X는 2.25인치의 터치 스크린이 있어서 아무래도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고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하는 만큼 사이드 버튼도 2개가 더 적어요. Z1은 촬영 버튼이 동그란 형태인데 세타 X는 반원 형태의 큼지막한 모습이고 Z1이 4개의 마이크가 있는 반면 세타 X는 마이크가 1개밖에 없어요. 이 4개의 마이크가 공간 음향을 구현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동일하게 4분의 1인치 홀이 있어서 스틱을 연결할 수 있고 두 제품 다 동일하게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한데 충전 포트가 세타 X는 사이드에 있고 Z1은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스틱을 결합하면 포트가 가려지기 때문에 충전하면서 동시에 사용하긴 어려운데 다만 이렇게 가느다란 익스텐션 어댑터를 판매하고 있어서 이걸 사용하면 충전하면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처음에 좀 당황했던 게 배터리나 메모리카드 슬롯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Z1은 배터리 메모리카드 일체형이더라고요. 사이드 도어 자체가 아예 없어서 신기했는데 이게 추가로 충전기나 메모리카드를 안 사도 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내장 메모리가 51기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충분한 용량이긴 하지만 확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용량 메모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세타 X는 내장 메모리이긴 한데 메모리카드 슬롯이 따로 있고 배터리도 교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출시 시기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편의성 면에서는 터치스크린이 있는 세타 X가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지 센서 사이즈는 Z1이 1인치인데 세타 X가 2분의 1인치로 절반 사이즈밖에 안 되고 렌즈 역시 Z1 렌즈가 딱 봐도 훨씬 크고 좋아 보이죠. 화질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Z1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정적으로 Z1은 로우 파일을 지원합니다. 세타 X는 로우를 지원하지 않고 JPG만 지원하는데 Z1은 1인치 이미지 센서의 로우 파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후보정이라 이런 점에서 훨씬 뛰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Z1은 터치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세부 조작은 어플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리코 세타 어플에 연결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도 가능하고 촬영 모드도 선택할 수 있고 원격으로 촬영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수동 모드를 사용하려면 어플 연결이 필수예요. 그리고 세타 플러스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건 편집용이에요. 이건 꼭 리코 세타 시리즈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저장된 360 파일은 다 편집할 수 있어서 제가 예전부터 종종 사용하던 어플인데요. 이렇게 화각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고 보정도 할 수 있고 특히 이렇게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어서 360 사진 하나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공유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실제 촬영 결과물을 놓고 얘기해 볼게요. Z1은 촬영 모드가 사진과 영상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리코의 360 카메라들이 다 그렇긴 한데 타임랩스라든가 연사라든가 이런 부가 기능들이 없고 아주 기본적인 촬영 기능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확실하게 동영상용 카메라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인치 이미지 센서라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노이즈도 많고 콘트라스트도 들쑥날쑥이고 스티칭 자국도 좀 얼룩덜룩하게 보이고 무엇보다 흔들림 방지 기능이 전혀 없어서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세타 X의 동영상이 훨씬 화사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해상도 자체도 세타 X는 5.7K인데 Z1은 4K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영상에서는 1인치 센서의 장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쪽이 Z1, 이쪽이 세타 X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Z1, 이쪽이 세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뒤쪽으로 가볼게요. 카메라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들립니다. 카메라 뒤쪽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자, 이제 카메라 뒤쪽으로 가볼게요. 카메라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들립니다. 카메라 뒤쪽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사운드는 공간 음향을 구현하는 만큼 Z1의 사운드가 입체적인 장점은 있었지만 이미 동영상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운드가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았어요. 반면 사진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바로 로우 파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기본 JPG 사진인데요. 언뜻 봐선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렵습니다. 색감 표현은 Z1이 훨씬 자연스럽긴 하지만 확대
비교를 해봐도 약간의 디테일 차이만 있을 뿐 비슷비슷합니다. 실내 사진의 경우에는 색감이 더 자연스럽고 HDR 표현에 있어서도 강점이 있긴 하지만 빛 번짐도 더 심하고 디테일 부분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반면 로우로 찍은 DNG 파일 같은 경우 라이트룸에서 살짝 기본 톤만 보정을 해줘도 전혀 다른 차원의 사진이 됩니다. 이게 세타 X의 기본 사진이고요, Z1의 기본 사진, Z1의 HDR 모드 사진, 그리고 이게 로우 파일 HDR인데 JPG와 비교를 해보면 디테일이나 HDR 표현도 그렇고 각각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Z1은 영상보다는 사진에 특화된 360 카메라고 특히 실내 사진에 특화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Z1이 VR 투어라든가 부동산 투어라든가 그런 공간을 촬영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로우 단일 이미지로 찍는 것도 괜찮지만 이번엔 노출이 각각 다른 여러 장을 찍어서 HDR 효과를 극대화시켜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카메라가 사진과 영상 기본 촬영 모드밖에 없긴 하지만 재미있는 게 다양한 외부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컴퓨터에 리코 세타 어플을 설치하고 카메라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플러그인을 받아서 설치하면 되는데요. 무슨 게임도 있고 싱글 렌즈 모드도 있고 여러가지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일단 타임 시프트 하나는 깔아주는 게 좋아요. 이게 사진 찍을 때 촬영자가 숨을 수 있도록 렌즈별로 시간차를 두고 촬영을 하는 기능인데 세타 X는 이 기능이 기본 모드로 들어가 있는데 Z1은 이렇게 따로 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듀얼 피시아이 플러그인을 깔아줄 거예요. 이걸 사용하면 각각 다른 노출의 사진을 3장에서 최대 9장까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HDR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HDR 사진은 라이트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사진들을 선택하고 HDR 병합을 해주면 돼요. 그냥 단일 JPG랑 비교를 하면 디테일이나 색감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기본 보정만 좀 더 해주면 더 그럴듯해지는 거죠. 특히 세타 X의 JPG랑 비교하면 퀄리티의 간극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약해서 말한 거지 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일단 어도비 라이트룸 클래식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최신형 라이트룸은 안 되기 때문에 클래식이 있어야 되고 리코세타 스티처 프로그램도 설치해서 라이트룸에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DNG 파일을 스티칭할 수 있어요. JPG는 인카메라 스티칭이 가능한데 DNG 파일은 스티칭을 따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촬영 과정도 중요한데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합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리뷰를 위해서 찍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는데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은 공간을 다 비워놓고 찍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파일 관리도 좀 불편하긴 합니다. 애초에 Z1은 스크린이 없어서 이미지를 확인하려면 매번 어플을 연결해야 하는데 로우 파일은 용량이 커서 어플로 미리 보기가 안 되고 특히 외부 플러그인으로 찍은 이미지는 어플에서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컴퓨터에서 열어야 돼요. 게다가 윈도우에서는 카메라를 연결하면 바로 외장 스토리지로 인식을 하는데 제 맥에서는 이상하게 자꾸 에러가 나더라고요. 제 컴퓨터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윈도우에서 카피해서 압축하고 메일로 보내고 라이트룸 작업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느라 좀 번거롭긴 했습니다.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좀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Z1에 어울리는 추가 액세서리도 좀 살펴보면 익스텐션 어댑터는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이건 360 카메라에 돌출된 렌즈를 보호하기 위한 Z1 전용 렌즈캡인데 사실 소프트 파우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고 더 있으면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사실 저는 이 모노포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Z1이 공간을 찍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만큼 카메라를 세워둬야 하기 때문에 들고 찍는 셀피 스틱보다는 이렇게 작은 삼각대가 있는 모노포드가 필요한데요. 리코세타 스탠드 TD1이란 제품은 최대 152cm까지 늘어나고 퀵 릴리즈 시스템이라 매번 카메라를 돌려서 끼울 필요가 없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고정도 잘 되니까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중량 웨이트도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더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줄 수도 있어요. 이 모노포드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자, 리코세타 Z1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일단 1인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고 로우 파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질에 있어서 강점이 있고 후보정이나 후작업에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만 출시된 지 몇 년 지난 제품이다 보니까 터치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매번 어플을 연결해야 하는 등 편의성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과정도 그렇게 편하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영상 퀄리티도 좀 아쉽고 촬영 모드도 다양하지가 않아서 일상생활에서 캐주얼하게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1인치 이미지 센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이라든가 VR 투어라든가 진짜 전문가급의 360 이미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은 지난번 세타 X에 이어서 리코의 360 카메라 Z1을 리뷰해 봤는데요. 꼭 써보고 싶었던 카메라인데 리뷰 기회를 주신 세기PNC에 감사를 드리고요. 구매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